요즘 너무 핫한 이슈죠.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위험성 평가 보고서 5인 이상 기업들에 다 적용이 업종 불문으로 해서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대표님까지 이 주체가 바뀌었으면 처벌 대상이 바뀌니까 여기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든지 양벌 규정 또 이제 벌금 이런 한도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고용부에서 10만 개 업체 전수조사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2만 5천 개를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를 했냐 안 했냐 요거를 본다고 했으니까 확보를 했다고 인정을 받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인증을 받아버리면 거기서 이게 어필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ISO 인증은 취득은 했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연피가 안 된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인 건데. 네, 안녕하세요. 싱커벨 신돌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초대 손님 제가 모셨어요. 가끔씩 그 인터뷰도 좀 하고 초대 손님도 제가 모시는데 그동안 제 거 찍느라고 좀 너무 급급하게 바빠가지고 다른 분 중요한 내용들 많은데 모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업 성장 협의회에 계신 안재욱 단장님이랑 함께 요즘 너무 핫한 이슈죠.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위험성 평가 보고서 요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 24년도 6월 달에 아리셀이라는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을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재해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엄청 핫 이슈로 저희 컨설팅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분만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보다 잘하는 분을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중요한 내용들 여쭤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어서 우리 안재욱 단장님이 직접 이거와 관련해서 한 2편에서 3편 정도 촬영해가지고 좀 중요한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글로벌 기업성장협의회라고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셀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기청에서 인가된 기업협회 대영역 단장을 맡고 있는 안재욱 단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싱커벨님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제가 좀 떨리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 이제 특히 이제 세무사분님들하고 이제 대표님들께 이제 실무적인 도움 되도록 최대한 정보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단장님이 엄청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긴장을 많이 하셨네요. 제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을 좀 처음 거를 드리면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엄청 핫해요. 아리셀 나오고 나서 더 핫해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없던 법은 아니었고 맞습니다. 그냥 규모가 조금 작아졌다. 저는 요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5인 이상 어쩌고 저쩌고 50인 이상 어쩌고 요 정도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2년 전에 22년도 1월 27일에 이제 시행이 돼서 그때는 이제 50인 이상 기업들이 이제 주 타겟이었죠. 지금 24년 올해 이제 1월 27일이죠. 5인 이상 이제 50인 미만부터 해서 5인 상시 근로자입니다. 이거는 5인 이상 기업들에 다 적용이 업종 불문으로 해서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많이 이제 현장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아리셀 화재 사건처럼 이제 사망자분들이 많이 발생된 사건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상당히 이제 무서워하시고 현장에서 컨설팅적으로도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랑 보건을 좀 확보를 하도록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저희가 오너 또는 사장님, 대표님이라고 칭하는 분들의 이제 의무를 좀 더 강화한 법률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22년부터 시행을 해서 50인 이상만 취급을 하다가 취급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다가 3년 동안 유예를 해주고 지금은 5인 이상 모든 업종에 적용을 한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제 화성에 아리셀 사고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거 중요해요라고 인지만 하고 있다가
아리셀 사고가 딱 터지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머릿속에 이제 물음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고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음. 보통의 어떤 사고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예시 좀 들어주시죠. 이게 2년 전부터 이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1호로 네. 이제 중처법에 이제 기소가 된 산표 산업의 이제 채석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서도 사망 이제자가 발생이 됐고 또 작년 이제 12월에 대법원 이제 판례가 이제 다 나온 그 한국제강이라는 이제 네. 업체 거기도 협력업체 네네. 밑에 이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이제 한국제강 대표님이 구속이 돼서 이제 실형으로 징역 1년이 선고가 되고 작년 12월에 대법원 3심까지 끝났습니다. 예.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뭐 한국제강이라고 이제 뭐 회사 이름이 좀 나왔지만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을 했어요. 맞습니다. 협력업체. 네네. 우리 회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하청업체. 맞죠. 네,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을 했는데 내가 가요? 사업하기 싫어집니다. 참 이게 그 중처법이 네. 사실은 약간 대기업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악법도 법이고 저희가 지금은 이게 지켜줘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비하는 방법들을 오늘 제가 네. 좀 실무에서 네.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자꾸 이제 이어나가는데 저희가 아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은 아까 업종 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 그렇죠. 옷가게 하시는 사장님들 뭐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맞는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게 업종이 불문, 예, 모든 사업장이 다 마찬가지고, 네. 이건 이제 중대재해의 범위가 네. 사실은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하죠. 많이 이제 낙상사고부터 여러 가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은 되는데, 이런 유통, 도소매, 뭐 물류 관련돼서는 이제 창고에 보면 지게차가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제 산재 사고 중에 지게차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쓰는 업종들 그리고 아까 이제 학원이라든지 네. 병원, 의원, 요양병원 이런 데들은 왜 해당이 되냐면은 아리셀처럼 이제 화재가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화재가 이제 발생되면은 이게 중대재해가 이제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라고 또 이게 포괄적으로 나뉘는데 네네. 이 시민재해는 화재부터 해서 네. 어떤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시설물의 이제 관리가 미흡하다 네. 이런 거에서 또 중대 시민재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작년이죠. 이제 오송 지하차도에 네네네네. 또 비가 이렇게 빗물이 들이쳐서 맞아요.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게 시민단체에서 지자체를 중대재해처벌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 중이고 지난달에 충북도지사님께서 검찰 조사를 한 16시간 그럼 이게 강도 높게 꼭 받았다고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 단체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 법이랑은 상관없이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 뭐 직원이 뭐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또는 단체보험 이런 네. 걸로 보장을 또 별도로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거랑은 별개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런 보험 그건 쪽이랑은 이제 별개인데 뭐 그런 보험에서 보장하는 네. 뭐 유족의 뭐 합의금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쪽은 저희가 컨설팅하는 쪽이랑은 이제 별개인데 이거는 대표님들이 일단 중처법 자체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네. 현장 관리자, 책임자, 현장 소장 같은 분들이 좀 그 처벌 대상이었으면은 지금은 기업 대표님 네. 이게 경영의 주체죠. 대표님께 특히 이제 원청 이제 네. 도급 용역 위탁하면은 도급사 원청의 대표님까지 이 주체가 바뀌었으면 처벌 대상이 바뀌니까 여기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든지 네. 양벌 규정 또 이제 벌금 이런 한도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돼서 그러면 꼭 이제 그런 아리셀이 자꾸 나오는데 아리셀 같은 그런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방에서 네. 물기가 많은 바닥에 네. 안전장화를 제공을 안 해주고 네. 그냥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일하는 근로자가 네. 미끄러져서 뭐 큰 중대재해를 얻었다. 네. 그럼 다 해당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럼 해당이. 일상생활에서도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 정말 사업하기 점점 어려워지지만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대비책을 갖고 나오신 거니까 네네. 그거를 조금 들어볼게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 관할 기관이 네. 노동부인가요? 어디인가요? 일단은 노동부도 이게 이제 조사가 나오는데 이따가 제가 이제 PT로 네네. 할 때 그 중대재해처벌법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또 강력한 법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단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지 네. 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처법을 또 어겼는지 한 번 더 이제 조사가 나오는 거고요. 고용부에서 이제 네네네. 조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아리셀 사고 이후에 지금 경기도 화성 쪽에 업체들이 피해가 지금 많은데 불시 점검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고용부에서 10만 개 업체 네. 전수조사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2만 5천 개를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랜덤이네요. 랜덤이고요. 업종이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님 업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가면은 네. 중대재해는 발생 안 됐으니까 뭘 보냐?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럼 피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봐서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위험성 평가 보고서가 없다. 네. 안전관리자가 명시가 안 돼 있다. 근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없죠. 예, 건설업종 이제 대기업의 1차 벤더, 2차 네. 벤더 정도 아니면은 일반 제조, 유통, 뭐 식당 이런 데들은 대부분 다 위험성 평가라든지 네. 이런 안전관리자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위험성 평가만 안 돼 있어도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고요. 네. 그래도 뭐 굳이 따지면 가는 것보다는 과태료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해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4조, 5조 법 조항이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사업장에 확보를 했냐, 이거가 명시가 돼 있고요. 이거를 했다고 하면 형법이라서 증거주의죠. 그래서 회피가 되는 겁니다. 저희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안전불감증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시도 뭐 마찬가지인 것 네.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 국가적인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서로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고액의 과태료나 뭐 이게 500만 원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돈이라면 또 큰 돈이고 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안 내도 되는 돈. 저희가 자동차 벌금 내면 그렇게 아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또 머리 아픈 일들도 또 발생을 하고. 네. 네,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라고 이제 말씀을 서두에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뭐 큰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덜컥 겁부터 날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우리나라는 또 특성상 관행상 안 했으니까 네. 이런 게 되게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괜찮아. 어차피 계속 이러고 있었어. 라고 하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덜컥 겁부터 먹는 대표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대비할 대비책을 갖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모셨을 네, 네. 거잖아요. 네, 그 대비책을 어떻게 좀 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일단은 대기업들은 뭐 자체적으로 다 준비도 해놓고 하지만 노무사 분들도 다 이제 뭐 미래 전략실 같은 데 다 있으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개인 사업자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 비용도 비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 쪽으로 이제 알려드릴 때 아까 이제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4조, 5조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를 했냐, 안 했냐, 요걸 본다고 했으니까 확보를 했다고 인정을 받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네. 인증을 받아버리면 아. 네, 거기서 이게 어필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될 수 있지 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이 권유를 드리는 게 네. 국제 표준 인증인 ISO, 네. 거기에 ISO 넘버들이 막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 보건에 대한 경영 시스템인 ISO 45001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ISO 인증은 국제 표준 매뉴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용이고요. 전 세계 공용인 안전보건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시스템이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캐시마크 같은 거. 이게 약간 뭐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그런 건데 뭐 KC마크를 ISO 인증으로 풀면은 품질에 네네. 대한 거기 때문에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이 있고 네. 요 45001은 안전보건에 대한 전 세계 이제 룰인 거죠. 매뉴얼을 우리 기업이 대표님이 네. 노력을 해서 취득을 하면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인 인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4조 5조에 안전 및 보건 의무를 확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ISO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컨설팅 하면서 많이 좀 접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9001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하시는 법인이나 네. 아니면 제조하는 법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받아놓고 되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45001은 저도 올해 생뚱맞게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네. 네. 이게 보통 이제 ISO 인증을 어떻게 이제 중대재해를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을지 너무 방대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ISO 45001도 예전부터 있었던 인증인데 네.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면 45001이 없으면 입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조달청. 예, 뭐 조달뿐만 아니라 건설사들 이제 네. 입찰에서 뭐 대기업 건설사들도 입찰을 뭐 다 수주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1차, 2차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데 여기서 지금 45001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필수 인증이 됐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죠, 이제. 이게 없으면 매출이 안 나겠네요. 예, 이제 예전에는 어떤 이제 레퍼런스라든지 재무적인 네, 요소, 네. 뭐 실적 이런 걸 봤다면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원청의 대표님이 피해가 이제 갈 수가 있으니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협력업체한테 일감을 줄 때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한 업체한테 주겠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45001이 아까 이제 신코비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9001이나 14001 이런 품질이나 환경에 대한 거는 이제 수출이나 제조 쪽에서 많이 이제 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조달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안전보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만 보면은 45001이 무조건 지금 하셔야 된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보통 이 인증을 받으면 네. 뭐 벤처 인증, 연구소 설립 뭐 이것도 다 같은 다른 종류의 인증이긴 하지만 네. 인증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받아놓으면 인증을 받아놓고 특허도 마찬가지 갱신이라는 거를 계속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갱신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건데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이걸 면책하기 위해서 ISO 45001을 받아놓으면 도움이 된다. 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설 현장 같은 데들은 TBM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운동도 하고 좀 많이 좋아, 하죠. 좋아. 좋아, 네. 으쌰으쌰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중대재해 처벌을 면책받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안전모 지급하고 네네,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ISO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강화시킨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핵심 그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ISO 인증이라는 거는 연구소 설립도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안 하다. 무조건 필요한 무조건 인증입니다. 필요하다. 예. 그러면은 9001의 사후 관리도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45001의 사후 관리도 있다. 네, 있죠. 네,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합니까? 45001 같은 경우. 일단 45001만 놓고 보면은 안전 보건에 대한 이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위험성 평가라는 게 또 당연히 딸려옵니다. 이 위험성 평가가 이제 화성 RS1이나 이렇게 보면은 기사도 보면은 네. 잘 이제 안 돼 있는 거죠. 점검도 잘 제대로 안 돼 있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ISO 인증이 다 매뉴얼입니다.
국제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제 서류죠. 예. 매뉴얼을 이제 우리나라 팔면 이제 서류인데 대기업들은 이런 서류들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인력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게 이제 사실 어려운 현실이죠. 예,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죠. 예, 이거를 또 전담할 수 있는 요 직원을 또 뽑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ISO 인증을 서류화하고 문서화하고 이거를 전산화하고 그래서 이걸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는 시스템으로 다 저희 협회에서 갖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 하면 뭐 프로그램 같은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제 전산화, 자동으로 전산화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상당히 이제 빠르게 그리고 업체에서 대응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게 다 매뉴얼화 해놨고요. 그게 이제 다른 인증, 오늘 제가 오전에도 화성에 네. 사실 업체를 한 군데를 미팅을 하고, 업체가 많은 네, 거예요. 이제 요청이 와서 갔는데, 네. 거기도 ISO 9001, 14001, 45001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대표님께 이걸 매뉴얼에서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9001도 품질에 대해서 뭐 주간회의, 월간회의 해갖고 이런 서류로 딱딱딱 만들어서 이게 지금 중대 위험성 평가라는 이런 것도 다 서류를 3년 보관해야 되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ISO 인증을 받으면 저희는 농담으로 책장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 계속 서류해서 뽑아서 3년 보관하려면 정말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문서화하고 자동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료로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우리 뭐 세무조사 나오면 세무서류 5년치, 이거 조사 나오면 직전 3년치, 뭐 책장이 여기 뒤에 벽장에 한가득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1월 달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이게 지금 발표가 되면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위험업종에 있는 법인 대표님들,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요 얘기들을 드려요. 위험업종인 경우에는 네. 특히나 더 드리는데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성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어떻게 하고 계시냐 봤더니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몰랐었던 그 뒤에 파일 정리함 있죠. 네. 요 파일 정리 파일이 이만큼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거다. 네네, 맞습니다. 저거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네. 저희는 파일 관리를 다 이제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네. 예전에는 뒤에 그 사물함 뒤에 다 종이로 뽑아가지고 서류 맞습니다. 관리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라도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 아리셀처럼 네.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게 소실될 위험률도 좀 좋겠네요. 그렇죠. 클라우드나 이런 예, 백업 클라우드나 이렇게 백업해놓고, 뭐, 또, 지금, 이제 조달이나 입찰이나 할 때, 서류를 제출할 때도, 네. 다 요즘에는 이렇게 파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받는 입장에서도, 지금 이따가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ESG랑도 다 엮이거든요. 아.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네네. 이런 서류의 문서와 이런 것도 다 ESG라는 큰 지금 시대 흐름이랑 네.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요게 다 엮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렇게 오히려 파일로 문서화해서 전자화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몇 가지 들은 사례들도 있긴 한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 건설사 중에서도 이 ISO 42000이랑 엄청 강조해서, 네. 밑에 하청업체들을 입찰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말만 하면 아는 건설사. 그렇죠. 네, 그죠? 예.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시간 네네네. 되면 해주시고, 그 ISO 45001 인증 또는 그에 준하는 컨설팅을 통해서 효과를 봤다거나, 네. 아니면 실제로 형사처벌을 좀 면했다거나, 과태료를 면했다거나, 네.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은, 단장님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네. 좀 공유를 해주시죠. 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 45001이 인증도 갖고 있고 또 사후 관리가 네.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 했던 아니면 이게 어려워서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았던 이렇게 됐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2년 전에 22년 2월 달에 폭발 사고로 네. 여천 NCC라는 중소기업이죠. 이쪽에서 근로자 4분이 사망하시고 4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중처법을 그죠, 적용을 해서
근데 이제 불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22년이면은 2월 중개처 50인 이상일 때, 딱그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는 노력을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했다. 근데 그거를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했다. 네. 그것도 인정해준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케이스고요. 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싱커벨님 구독자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많이 즐겨 네, 보는 채널인데 다양한 이제 세무사분들 네. 또 대표님들께서 세무 회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컨설팅은 전문가한테 처음에 좀 맡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근데 그게 비용이겠죠, 당연히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ISO 인증이나 이런 컨설팅 쪽이 비용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ISO 인증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면은 네. 45,000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용이 비싸지가 않은 인증인데 네. 이거를 특정 어떤 컨설팅에서는 또 이런 뭐 물 들어올 때 노절하고 또 이런 걸 이용해서 비싸게 또 받는 데도 있고 근데 소수기. 네네 오늘 제가 좀 오픈을 해도 되나요? 이런 가격적인 그거는 거는 네. 연락을 주십시오. 아, 네, 저희는 성수기 할증 안 받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장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ISO 인증을 제가 이따가 정부 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 뭐 공공기관들, 대기업들에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ISO 45001 기준으로 해서 보통 300에서 400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네네네. 있거든요. 많이 그러면 나오네요. 예, 많이 나옵니다. 근데 ISO 인증이 FMO라면은 그 45,000일이 그 가격이 맞는데 더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업해서 네. 받는 쪽은 좀 거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좀 이제 저렴하다고 하면은 사후 관리가 좀 안 되는 데겠죠. 이제 매뉴얼만 띡 주고 싼게 비슷하다. 예, 싼게 비슷하죠. 그래서 적정가를 예, 찾아야 적정가를 찾으시고 이런 것들을 지원 사업이 많으니 대체를 하셔라. 예, 최대한 지원 사업 제가 오늘 좀 정보들 화성 그리고 경기도 또 부산 쪽, 김해 쪽 이런 쪽에 제가 뭐 요게 그 촬영하기 바로 5분 전에 검색을 했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 사업들이 공고문도 나와 있고요.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네, 다 네. 찾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찾아서 네.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연락을 달라 이거. 그게 예, ISO 인증 자체가 어려운 지원 사업은 아니라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네. 하시다가 정말로 어렵다. 그리고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ESG라든지 이제 그 상위 네. 것까지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또 싱커벨님께 연락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한 20% 정도 내고 해 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고가로. 네. 이제 사실 질문은 거의 끝나는데요. 끝나가는데, 온 김에 저희 더 뽑아낸다고 또 좋은 정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몇 가지 질문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저희 이 중대재해 처벌 그 대비를 하는 게 사실 장벽이 되게 높게 느껴져요.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네. 뭐 위험성 평가 보고서도 프로그램 파일로 만들 수 있다. 아니면 ISO 인증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대체를 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뭐 음. 어쩌라는 건지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장벽이 높게 느껴질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업화하면서 이거를 관리하는 거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있어도 또 저도 못 쓴다고 네.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음. 이제 만약에 쉽게 한다 그러면 가서 예시를 한번 보여주시나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만족도가 네. 상당히 높은 이유가 ISO 기존에 인증을 받을 때 오늘 오전에 네. 화성의 업체도 그렇고 네. 그런 시스템적인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종이 매뉴얼만 딱 주고 네.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ISO 인증은 취득은 했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연피가 안 된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인 건데 지금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 뭐 포스코 건설이나 이런 네. 큰 건설사들은 ISO 45001은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이게 없으면 입찰이 안 되고 아. 이게 있어도 자체적으로 그 잘 안전 안 되면. 평가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점수가 나와야지. 포스코건설은 70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런 자체 평가를 합니다. 예, 예. ISO 45001만 있다고 해서 그게 붙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후 관리에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인 거를 이제 업체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처음에 이제 심사를 할 때 알려드리면은 그 대표님들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특히나 실무자분들 그 대표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경리분, 뭐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그 대표님들이 보통은 본인이 관리를 안 합니다. 이 밑에 이제 그 차장 뭐 이 차장 네, 이거 해. 차장님은 이게 뭔가요? 예. 하라면 해. 그 기간만 되면 죽는데요. 예, 이게 FM으로 하면은 그 서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어떤 업체든 그게 안 되니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무료로 그것도 그리고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게 알려드리면은 그렇게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직원은 클린을 그게 해서. 주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한번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사는 자주 수시로 해야 되지만 사실 그 외의 업종들은 이렇게 막 엄청 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직원이 바뀌어도 인수인계가 직원이 쉽겠네요. 바뀌어도 인수인계도 쉽고 네. 또 ISO 인증 자체가 1년마다 한 번씩 갱신, 아까 갱신이 될 때 저희 또 선임심사연구원이 방문해서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이나 프로그램 시스템이니까 네. 업데이트 해드리고 좀 안 된 부분들 있으면 또 그때 잠깐 또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단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 네. 네, 프로그램. 이제 그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쓰시는데 시간을 할애를 정말 많이 하신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심사할 때, 이 ISO 심사할 때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한번 써주신다 그래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쓰면 한 5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한다 그러면 한 3, 4시간? 거의 뭐 반나절은 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하려면. 그러고 이게 노무사분들이 이제 위험성 아. 평가를 보통 컨설팅을 많이 의뢰를 받아서 지금 가는데 네. 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가가 500만 원 정도고요. 이거를 그런 노무사분들한테 맡겼을 때 1회에. 예, 그렇죠. 이게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툴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게 위험성 평가의 거의 초반에 보면 공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업종에 대한 공정들. 근데 제가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업종들 가면은 대표님들 머리에는 업종들이 다 입력이 돼 있으세요. 네. 근데 이거를 문서화를 해야 되잖아요. 위험성 네, 네, 평가 네. 보고서는 이렇게 머리에 있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없으니. 그럼 이거를 문서화를 하려면 못 하십니다. 예. 아무리 이게 머리에 있어도 이거를 이렇게 글로 쓰라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내가 공부 잘하는 거랑 잘 네, 가르쳐주는 거랑 다른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공정부터 해갖고 네. 그 공정에 대한 위험성들 그것도 다 또 문서화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들을 또 다 찾아봐야 되는데 네. 노무사님들은 그게 가능하죠. 근데 대표님들은 그걸 할 수가 할 수 없습니다. 없죠. 할 수가 레이아웃이라도. 없죠. 예. 근데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네. 그 업종에 맞게 네.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게 쫙 한 번에 이제 무슨 생성이 말씀인지 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예, 그거를 적용을 하시면은 업장에 커스터마이해서 적용을 하셔서 수시로 관리를 하시면 실질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제 인정이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를 했다 인정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제가 오늘 그 질문지 준비한 거는 몇 가지 안 되는데 알아서 막 이제 이야기를 네.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좀 들었고요.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제 그 ISO 뭐 45001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이슈가 되면서 생긴 인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인증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면피하기 위해, 면책받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 말고 원래 그 본연의 인증 기능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그게 어떤 용도로 보통 많이 활용을 네. 하셨었나요, 과거에는?
지금도 그 기능은 일단은 그렇죠. 살아있겠지만. 예, 일단은 말씀 이제 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이제 확보한 걸로 볼 수 있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네네. 이제 이유고요. 이걸 네. 인증을 이제 취득을 하는 이거 말고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게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이제 이미지 네. 가치가 이제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이제 올라가니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 휴가로 음. 그 제주도에 이제 중문관광단지 혹시 네네네. 아시나요? 네. 그쪽에 가면 이제 뭐 신라 호텔부터 해서 롯데 호텔, 네. 5성급 호텔들이 몰려 아,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롯데 호텔을 여름에 이제 휴가 때 가봤는데 로비에 이제 플랜카드로 ISO 45001 안전보건 시스템 취득 뭐 이렇게 경축해갖고 예 걸어놨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네, ISO 인증 하나 받고 네. 마케팅 효과는 네, 그거를 이제, 뭐, 일반적인 분들이 그걸 보고 저게 뭐야 할 수는 있어도, 이제 어필이죠. 거기에 중문관광단지에 다른 이제 대기업들이잖아요. 이제 호텔들은. 대기업, 다른 뭐 신라 호텔, 뭐 어떤 하얏트 호텔, 조선 호텔은 없는데, 우리만. 우리는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효과 그게 겸. 뭔지 몰라도 네. 일반 소비자는 뭐 ISO 숫자도 많고 이러니까 뭔가 네. 대단한 건가 봐. 그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조달하고 입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조달을 할 때도 공공기관들, 이쪽에서도 다 공공기관도 이제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조달을 하는데 이런 안전보건이나 이런 거에서 준비가 된 업체, 여기에다가 줘야 되니까 조달, 입찰 이런 거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이거는, 뭐 이득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입찰이 안 되고 조달이 안 되면 매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대표님들께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앞으로 점점 이런 게 심해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드린 ISO 45001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이 되시면 ESG까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예, ESG랑도 많이 연계가 되는 그런 그 인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은 PT 자료는 준비를 해오신 것 같고, 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네. 일단 이 뒤에 바로 이어서 저희 그 ISO 45001 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인터뷰 형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그래서 뭐지? 큰 그림이 안 그려지실 수는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준비를 따로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뒤에 조금 더 고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